안녕하세요, 벨피입니다. 이번에는 잔소리 말고 진짜 찐 예시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진짜 개인적인 주제를 어떻게 하면 포폴에 잘 대입을 해서 작품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번 포폴 예시를 보고 다음 작품에는 좀 더 개인적인 일을 포함한 포폴을 만드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석사든 학사든 심사하는 교수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작품을 한두 점 보는 거를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작품 하나만 봐도 이 학생에 대해서 좀 단번에 알 수 있고, 그리고 짧은 찰나에도 교수분들이랑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어떻게 잘 표현했는지도 좀 볼 수 있어서 인터뷰 때 무조건 플러스가 돼요. 이번에는 좀 퍼스널한 주제인데 제 학생이 가족과 키우던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면서 개인적인 소중한 반려묘를 잃은 상실감이나 그리고 슬픔에 대해서 좀 다루고, 이걸 또 파이널 작품까지 만들게 되는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이 학생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교 친구였고요. 고등학생이라 부모님과 같이 상담을 받으러 온 게 기억이 나고, 지금은 영국에서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저랑은 처음에 무대 디자인과를 지원을 했었어서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윈블던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요. 제가 특히 항상 좀 고마웠던 게 둘째가 덜컥 생겨서 좀 당황했는데, 그때 학생이 이해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제 시간이랑도 조율도 많이 해줘서 특별하게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에요. 먼저 고양이 2마리를 쭉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고양이, 오래 키우던 고양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무지개 다리를 건넌 케이스여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같이 하면서 그 엄청 슬픈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줄까, 이런 마음들이 좀 컸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작품에 써먹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미술 테라피처럼 좀 위로를 해주면서 담담히 감정을 실타래처럼 좀 풀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고, 그리고 테라피처럼 진짜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게 컸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하면서 학생이 뭐 혼자 스케치북을 채우고, 고양이도 그림도 그려보고, 얼굴도 그려보고, 그리고 옛날에 같이 찍었던 사진 이런 것도 보면서 좀 생각하고 추억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마음이 좀 진정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무거운 마음이고 개인적인 주제이다 보니 말은 쉽지만 진짜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역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마인드맵이에요. 이 개인적인 주제, 어떻게 보면 이 큰 사건을 큰 틀에서 2가지의 마인드맵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전형적인 슬픔과 상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학이나 예술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나, 어떤 식으로 역사에 다뤄지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2번째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개개인의 다 슬픔이 담겨져 있으니 이 개개인이 반려묘와 나누었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마인드맵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2번째 마인드맵에서 나온 키워드들이나 반려묘와 교감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무드보드를 좀 가족 구성원들 한 명씩 맞춰서 만들어 봤어요. 이때 중요한 건 텍스처, 뭐 머티리얼, 그림, 사진, 뭐 스케치, 아니면 글, 이런 말 그대로 무드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아쉽게도 뭔가 비주얼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PPT의 현실이 있지만 오감을 표현하면 좋아요. 냄새나 소리, 맛, 이런 것까지 정말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하고요. 스케치북이 한계면 최대한 심사하는 사람이 그 무드보드에 흠뻑 취해서 너가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제일 최고죠.
물론 내가 작품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거고요. 첫 번째 마인드맵에선 정말 loss랑 grief에 대해서 모든 거를 적어봤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역시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는 정말 엄청 상징성이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afterlife, 부디즘, 뭐 funeral culture, 뭐 메모리얼, 나중엔 유태인 뮤지엄까지 나왔고 정말 이때는 리서치 스킬을 최대치로 뿜뿜해서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파고들면은 정말 어느 정도 흥미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풀어가면 더 좋겠다? 아니면 이 의미는 꼭 넣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잘 셀렉트를 해야 돼요. 골라내는 능력도 정말 필요하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정말 작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니까요. 학생이 시계의 의미를 좀 크게 두었고 뭐 해리포터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특히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에 등장하는 녹는 시계를 골랐어요. 또 다 포옹하고 있는 퍼즐 같은 조각상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양으로 조금 더 부서진 조각들과 또 동시에 모였을 때는 완성된 퍼즐을 상징하는 것을 좀 뜻하고요. 어떻게 보면 고양이를 잃은 가족의 슬픔? 이것 때문에 부서진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함께 포옹을 하고 함께 있는 느낌이다라는 거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골랐어요. 이것만 하면 정말 좀 심심한데 여기에 킨스기라고 일본에서 도자기에서 표현되는 철학을 들고 왔는데 깨진 도자기를 맞추고 또 균열을 강조하는 금선, 금색 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금으로 메꾸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철학은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 수리 기술 이런 것에 비롯된 것인데 깨진 도자기를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수리를 해서 그 균열을 오히려 이렇게 좀 더 강조하는 방법인데 이게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역사의 존중, 연결과 통합, 취약성의 수용 이렇게 어떻게 보면 loss and grief에도 통용될 수 있는 정말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킨스기라는 철학을 찾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딱 들어맞는 표현과 철학이라서 꼭 넣어야 됐어요. 이런 요소들 외에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익스페리먼트를 했는데 크게 4개로 셀렉트한 후에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강약 조절 그리고 낄끼 빠빠를 해야 돼요. 진짜 요소가 많다고 다 집어넣으면 너무 조잡해지고 그리고 진짜 상징성도 퇴색이 되고 또 너무 또 심플리파이하게 하면 너무 심플해서 설명을 한참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눈에도 어떤 의도였는지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역량이고 특히 이런 조율하는 부분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라 뭐 여기는 크게 여긴 작게 뭐 여기는 살짝 아니면 여기 크게 뭐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도와주죠. 여기에는 간단하게 있지만 정말 수많은 페이지 장수를 채워가며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좀 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조합을 해보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 작품을 만들어요. 특히 아이디어 디벨롭먼트 부분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재료를 실험적으로 써보는 것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조각상이나 아니면 메모리얼 파크에 있는 것만 같은 있을 법한 약간 머니먼트, 스태츄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해서 아이디어 디벨롭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아웃컴을 항상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 디벨롭을 하다 보면 나중에 항상 거기에 끼워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어떤 형식인지 확정하지 않고 넓게 시작하는 게 나중에 좀 더 창의적인 작품이 나와요. 이것을 좀 더 넓혀서 뭐 인스톨레이션 아트로 만들어도 되고 뭐 미디어 아트로 영상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포스터나 패키지 디자인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넓은 스펙트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아이디어 디벨롭 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파이널 디자인은.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 형상이 가족 구성원들 킨스키가 내포된 형상들을 좀 안고 있고 큰 파도 속 너머에 유토피아적인 어떻게 보면 낙원이나 천국 이런 거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고양이 뒤쪽에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을 표현하는 시계바늘을 넣었어요.
초는 소망을 뜻하고 꽃들은 기리는 꽃말, 모닝하는 꽃말 이런 것들인 꽃들로 골라서 파도 속에 보이게 했어요. 여기서도 머티리얼, 텍스처 스터디를 하는 것들 보여주면 좋은데 꽃도 플라스틱 병을 오려서 뭐 구워서 조그맣게 꽃 형상으로 만들고 파도 같은 경우에는 천사점토라고 아시죠? 그 천사점토를 잘게 이렇게 살살 뜯어서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봤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 만든 작품이고 군더더기 없이 딱딱 정확하게 넣고 싶은 상징적 의미를 돋보이게 만든 것 같아요. 특히 반려묘를 생각하고 만들면서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겠다 싶어요.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이 학생을 알지 못하지만 벌써 구독자분들이 이 학생이 느꼈을 감정, 뭐 생각들이 어느 정도 머리에 좀 그려지잖아요. 만약 가슴 아프게 반려동물을 떠나보냈던 분들은 더 어떤 감정이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느낌을 심사위원분들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사든 학사든 꼭 개인적인 작품 하나는 넣으라고 제가 꼭 추천을 하고요. 특히 석사 같은 경우에는 입사할 때 필요한 것만 같은 포폴, 가고 싶은 과랑 뭐 최대한 맞는 프로젝트만 넣은 약간 사람 냄새 안 나는 이런 것들로 100% 채워간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약간 클라이언트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개인적인 작품 이렇게 하나 정도 넣는다면 그래도 심사위원도 오래 기억에 남게 되고 또 잠깐이라도 학생이랑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